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녁에도 종목을 정리할 겸 해서 녹화를 좀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렇게 총 세 가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 간략하게 중요한 요점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웰크론 한택 같은 경우에 제가 과거에 매매를 했었던 위치 잠깐 보여드리면 제가 과거에 이렇게 매매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매매를 마무리를 여기서 할 때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조건 이 박스까지 온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건 영상에도 있고요. 그건 며칠 전 영상인지 뭐 정확하게 확인은 하진 않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그렇게 멀지 않는 타이밍에 아마도 2월 1일 정도, 이때쯤에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때 근처의 영상에서 제가 2월 1일이면 이쪽이거든요. 이쪽이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서 여기까지 무조건 오는 건데, 여기까지 올 것을 나중에 한번 오게 되면 영상을 찍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날이 오늘 드디어 왔습니다. 2월 1일부터 했으니까 한 달, 두 달, 거의 두 달 정도에 걸쳐서 여기까지 상승을 했고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때 당시의 평단 자체가 이 정도 가격 언저리였기 때문에 밑으로 하방으로는 마이너스 18%까지, 그리고 오늘 올라오게 되면 7% 정도의 수익이 나는 그런 자리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은 뭐 제가 예측을 어느 정도 했었고 공부한 내용에 따라서 여기까지 무조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공부한 것이 헛된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뭐 앞으로 또 그런 한택 같은 경우에 지금 이 3일선을 계속해서 지켜준다면, 여기가 이 검은색 선이 3일선인데 이 선을 지켜준다고 하면은 최대 우선 기본적으로는 여기 저항이 센 위치가 아마 여기가 될 것이고, 지금 여기가 1차 저항, 그 다음에 2차 저항, 2차 저항까지 가면 보통은 많이 하락을 했었다는 것을 저는 이제 차트로 데이터로 가지고 있는 상태니까, 혹시라도 그런 한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기 6,100원 근처, 6,200원 근처의 가격이 생각보다 강한 저항대가 될 것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기분 좋게 일단 웰크론 한택은 좋은 기업을 일단 가지게 한 주식이 되어서 저는 만족하고요. 다음은 10선 매매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요. 결국엔 웰크론 한택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정도를 많이 봤었어요. 우선은 여기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에 매매를 할 때 10일이 넘어서는 구간에 하락하는 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강하게 상승했었던 종목이 테마가, 이것도 웰크론 한택도 두 가지의 테마를 가지고 있었는데, 네온시티 관련된 게 하나가 있었고 2차전지 양극재와 관련된 게 하나 있었어요. 특히 포스코 계열로 연결이 되어 있었고요. 그런 테마가 남아있는 종목이 이렇게 하락을 하는 경우에 10선이 절대로 이렇게 죽지 않는다. 여기서 한번 들어올렸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곡선의 형태를 그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아래에서 조금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가는 형태는 있지만, 여기에서도 곡선이 만들어졌다고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이평선을 이제 보실 때 이평선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피보나치 선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프로그램 관련된 매매, 그러니까 로직이 잡혀있는 그런 프로그램에는 어떠한 원칙들이 많이 적용이 되어 있을 텐데, 피보나치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이평선 그냥 단순히 하나로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피보나치 같은 경우에도 많이 적용이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관점으로 제가 오늘 뭐 잠깐 연습하고 매매했었던 종목들 중에 꿈비라는 종목이 있는데, 꿈비도 있고 뭐 미래컴퍼니, 이 두 종목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꿈비라는 종목이
결국엔 이 11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번 이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탈을 한 적이 있고, 여기 완전히 이탈하는 날, 그리고 한번 이탈했던 날, 잠깐 이탈했던 날을 놓고 보자면, 여기 상한가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하락을 했고, 여덟 번째, 네, 아예 10선을 깨고 내려간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약 3일 동안, 3일 만에 되돌려 버리죠. 이렇게 되돌려 버리면 10선의 각도가, 그림을 그린다고 했을 때 이렇게 각도가 완만한 형태로 가서 다시 들어올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11선 정도의 10일이 됐을 때에도 깨고 나서 8일째, 9일째, 10일째 이미 여기서 하락의 기운이 있는데 여기 밑으로 다시 또 음봉으로 만약에 만들어 버린다면 11선은 이제 아예 완전히 하락하는 추세로 바뀌게 되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트를 되돌리려면 강하게 이 10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또 나와줘야 되거든요. 네, 10선이 있을 때 강하게 이렇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줘야 10선의 각을 다시 이렇게 아래쪽에 내려가 있던 거를 이렇게 다시 들어올리는 그런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차트를 만든다는 입장에서는 결국엔 개인들이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한다고 했을 때 좋은 차트에 돈이 몰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좋은 차트에 이렇게 돌파하는 자리에서는 또 단기적으로 전국에 있는 단타 형님들이 또 여기에 매수에 동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돌파할 때 또 들어오고 돌파할 때 또 들어오고 하니까 이 종목을 가지고 이 핸들링하는 진짜 세력 형님들 입장에서는 그런 단타로 매매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줘야만 물량을 넘길 수가 있는 그런 구조라는 것도 좀 생각해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쿤비는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미래컴퍼니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거는 뭐 몇 번씩 계속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한번 깹니다. 10선을. 그게 상한가 딱 두 개가 상한가가 있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깨요. 여덟 번째 깨고 여기 저점을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 이틀, 네, 여덟, 아홉, 열 훨씬 더 빠르게 11선을 회복시켜 놨죠. 그렇게 회복을 시켜 놓은 후에 옆으로 조금 횡보를 했다가 들어 올리는 모습. 그렇게 되면 이 평선이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약간 횡보하는 듯이 했다가 당겨지는 이 종가의 위치에 따라서 자, 다시 11선이 이렇게 당겨져 올라가는, 그러면 점점 각도가 더 올라가는 형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려운 점이 뭐가 있냐면 이렇게 11선을 깼지만 에코 프로 같은 경우는 11선을 지금 한번 여기 터치만 하고 간 적이 있죠. 여기에만 터치만 하고 갔는데, 자, 이거 터치를 했을 때에도 보시게 되면 이날이 17%, 이날이 20%, 네, 종가상으로 많이 들어올린 날을 따져봤을 때 이날이 가장 높은 날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나서 강하게 하락을 했고 빨리 떨어졌죠. 11선 밑으로 한번 빨리 떨어졌는데 이제 이 자리는 처음 떨어진 자리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분할로 접근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도 매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둘, 셋, 여기 세 번째에 떨어졌으니까 하루 음봉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 11선이 각도가 일단은 위로 올라가는 형태가 됐다가 적어도 이렇게 다시 내려오는 그 구간에서 여기 10선을 부딪히거나 아니면 10선을 다시 넘어서는 그런 차트의 흐름이 예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유롭게 접근한다면 매수할 수도 있는 위치인 것은 맞습니다. 물론 저는 매매를 하지 않았었는데 이때 매매를 하지 않았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일을 하고 있어서 이걸 못 봤었고요. 여기 밑에서 상승한 정도가 이미 많이 올라온 상태죠. 200% 상승을 했으니까 14만원에 거의 뭐 3배치에 해당하는 가격까지 올라온 상태였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하락을 하고 위로 이렇게 튕긴 다음에 한 번 더 하락했을 때 여기서 사고 싶었고요. 여기서 사게 되면 당연히 10선까지의 그런 수익이 확보되는 것 뿐만 아니라 10선을 이제 돌파하는 그런 또 양봉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쭉 들고 갈 수 있는 또 그런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차트의 흐름을 이런 식으로 노리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11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11선 매매를 하려고 기다렸던 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밖에 지금 매수할 수가 없었잖아요. 여기에서 처음부터 난 11선에서 이거 보고서 이제 난 11선에서 사야지 라고 했던 사람은 여기서 절대 사지 못하고 여기서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라든지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럴 때 그냥 종가에 다 사라고 하는 말이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기회를 안 주고 계속 올라가는 경우가 어쩌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만약에 여기서 떨어지게 됐을 때, 주식이 아래쪽으로 밑으로 떨어지게 됐을 때, 그거는 그냥 버티는 형식으로 가는 그런 게 작전이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용 매매가 되는 종목들이 매매가 훨씬 더 수월해질 수 있는데 여기에서 원금으로 매수를 한 후에 떨어졌을 때 신용으로 추가를 매수를 해버리면 충분히 평단가도 낮출 수가 있고 그것들을 오랫동안 가져가기도 쉬운 형태가 된다라는 거, 이거는 하나의 팁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1선을 매매하실 때 여유롭게 하시고, 그리고 저처럼 숫자 세는 것 꼭 해보시고요. 만약에 10일, 적어도 9일 정도에는 11선 이탈하는 건 괜찮지만, 10일째에 이탈하는 거는 오히려 10일째에 이탈했다가 11일째에 혹은 12일째에 11선을 다시 한 번 더 종가로서 회복한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이제 많이 눌렸다가 다시 2차 상승하려나 보다 라는 의미로 상승하는 구간에서 매수하는, 상승하는 구간에서 매수를 동참하는 방식으로 그런 방향으로 매매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11선 전에 미리 여기서 매수를 한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좀 떨어질 것을 각오를 한 상태에서 매수를 한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떨어지면 더 추매하고 만약에 떨어지지 않으면 나한테는 더 이득이야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겠고, 기본적으로 11선을 만약에 아래로 내려오더라도 상승할 수 있는 11선을 되돌려서 2차로 상승할 수 있는 이유가 명확한 그런 차트에서만, 그런 종목에서만 매매를 하시는 것을 정말 절대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테마 대장급 종목들로만 이제 매매를 하려고 굉장히 마음을 먹고 있고요.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제 잔고를 보게 되면 지금 종목들의 수가 굉장히 많죠.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종목들 중에 레인보우랑 윈텍 이 종목들은 오늘 오후에 매매를 연습을 한다고 하다가 좀 추매를 더 했었다가, 그리고 종가 부근에서 일단 돈 관리를 하려고 매도를 했었고요. 지금 여기 있는 이 조그마한 액수들로 보초병을 좀 보내놨었는데 사실 오늘 차트를 되돌려보고 나서 느끼는 점은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방법에 있어서는 보초병도 사실 큰 의미가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초병을 세우거나 하는 경우가 좀 드물었고, 이렇게 저점에 대해서 일단 명확하게 개념을 잡아오는 상황에서, 제가 돈 관리, 특히 이 저점을 깼을 때 굳이 만약에 보초병을 두지 않는다면 그냥 여유롭게 매매를 하고 한 템포를 좀 쉬는 정도로, 그렇게 매매를 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던지, 만약에 매수를 하더라도 제가 좀 어느 정도 바로바로 조절할 수 있는 액수만큼 매수를 하는 쪽으로 좀 컨셉을 잡고 있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꼭 이번에는 내가 한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봐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에만 금액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잡아가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사실 그렇게까지 타이밍적으로 혹은 이렇게 재지를 않았어요. 그거를 굳이 재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기 때문에 재지 않았었다가 아주 그냥 잔고가 좀 작살이 났었고, 지금 그것들을 회복하고 있는 과정 중에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적으로도 좀 편하고, 이왕이면 수익률 자체는 사실 한 달에 많이 내고 싶어 했었는데 그거는 결국엔 지금 보시면 위세 아이텍을 예로 들자면 이 종목을 매수를 하긴 했잖아요. 이 종목을 매수했는데 이 종목을 매수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이 종목보다 다른 종목들이 가는 것들을 이제 더 보게 된 거죠. 강원에너지라든지요. 아니면 레몬이라든지
지금 이 종목들이 더 잘 가는 모습을 봤을 때 결국엔 새롭게 위세 아이텍 이 종목이 등장하긴 했지만 이 종목에다가 돈을 들이는 것보다는 예, 지금 12시가 넘어가면서 조금씩 버벅거렸어요. 이 타이밍에 원래 좀 키움증권 버벅거립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이 종목에다가 돈을 들이는 것이 이 종목에 돈을 들이는 것보다 다른 종목에 뭐 미래컴퍼니 이런 종목에 돈을 들여놓고 그냥 기다렸던 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걸 느끼게 되었고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위세 하이텍이 가지고 있는 이런 테마의 힘보다 미래컴퍼니 아니면 뭐 셀바스 헬스케어, 레몬, 강원에너지 이 지금 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꿈비라든지 이 종목들이 가지고 있는 테마의 힘이 더 셌다. 그러니까 테마의 힘이 더 강한 쪽에 차라리 돈을 넣어놓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나은 효과를 가져오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의 수를 일단 최대한 줄이고 그 다음에 종목의 수를 줄여서 한 개 혹은 많게는 두 개 이렇게 최대한 종목의 수도 줄이고 단기적으로 뭐 이렇게 보초병 이런 것도 안 보내놓지 않고요. 이런 것들은 그냥 진짜로 표시만 해둬서 실제로 제가 매수를 했을 때 더 올라가는 그런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기회가 됐는지를 파악하는 정도 이런 정도로 해서 욕심을 줄이고 종목의 수를 줄였을 때에도 제가 잘 가는 종목만 골라내는 그런 날이 오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저의 실력이 정말로 성장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종목의 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더 줄이고요. 더 줄인 다음에 이 지금 수익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수익을 잘 늘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수익을 잘 늘리는 종목을 정말 잘 골라내는 그 눈까지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방향으로 제가 컨셉을 오늘 좀 정리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뭐 주로 제가 영상을 통해서 우선은 뭐 말씀을 드릴게요. 따로 말씀을 드릴 거고 관심 종목이라고 해서 제가 아는 지식 그리고 제가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 저는 아마 매매 자체는 최대한 개수를 줄여서 과거에도 개수를 많이 줄였었거든요. 그래서 개수를 줄여서 매매하는 쪽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오늘 다우지수, 뭐, 나스닥 지수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평선의 장기 이평선 각도를 봤을 때는 아래쪽을 한 번 더 흔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ELW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ELW 같은 경우에 제가 표시를 해 놓으려고요. 지금 여기 종가가 100원인 위치에서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었던 위치가 됩니다. 이것을 제가 지난번에는 체크를 못 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체크를 제가 할 수 있는 게 돼가지고 체크를 미리 해 놓을 겁니다. 여기 60원 이렇게 매수를 하면 여기에서도 ELW는 이제 어디 가도 자료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자료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차트로 자료를 확인할 수는 없고 지금 이렇게 실전으로만 데이터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이 전략 자체는 그 예전에 월스트리트라는 그 영화가 하나 월스트리트였나요? 리만 브라더스 사건에 관련된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그 제목이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어쨌든 거기에 나오는 옵션 전략이 하나가 있는데 all or nothing 그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ELW가 그러니까 매매를 잘 하는 데 있어서 신경을 최대한 덜 쓰고 수익은 수익대로 어느 정도 확보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저는 all or nothing으로 잡은 게 하나가 있어서 지금 체크하고 있는 중에 있고 ELW를 매매를 하려면 사실 기본적으로 예수금이 먼저 이제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아직 예전에는 당연히 예수금이 있었는데 그 예수금이 지금은 현재는 없는 상태이고 과거에 매매를 했을 때 ELW로 잘 됐었던 적도 있고 당연히 돈을 많이 잃었었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ELW가 애증의 그런 ELW이고 꼭 공부를 해서 저만의 기술로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뭐 완전히 더 지금보다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되기 전에는 어느 정도 공유를 하겠지만 뭐 완벽하게 기술을 익히게 되면 또 그때 가면은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랑 좀 다르게 접근할 수도 있고 제가 다르게 풀어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찍은 영상 중에 하나에서는 제가 이것을 결국엔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정당하게 대우도 받으면서 제가 드리는 시간이라든지 이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사업화를 구상하고 있는 중에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예, ELW 쪽에서도 좋은 결과가 제가 예상하는 결과가 있긴 한데 그 결과로 잘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고 그동안에 이 영상을 통해서 아직은 뭐 조회수가 높지 않죠? 조회수가 높지 않으니까 그 적게라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정보로 소위 대박이 나면 정말로 뭐 개인적으로는 저 대신 어쨌든 수익을 나게 되신 거니까 직접적으로 누구신지는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축하를 드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녹화를 하겠고요. 내일 아침에 잠깐 아마 아침에 일찍 매매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상한가 종목은 그다지 좋지는 않았었는데 위치 자체가 좋지 않았어요. 거래대금 자체는 좋지만 위치 자체는 좀 좋지 않은 상태였고 뭐 그래도 일단은 이렇게 상한가 종목들이 나오긴 했으니까 상한가 종목을 위주로 일단 접근은 할 겁니다. 접근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뭐 EM 플러스 EG 아마 이 세 종목 쪽으로만 아마 매매를 할 예정이에요. 지금 거래대금만 제가 확인했는데 이 뉴스를 한번 보고서 결정을 지을 거고 잠깐 뉴스를 보더라도 네, 연속적으로 있는 내용이 아니라 결국엔 2차 전지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계속 과거에서부터 쭉 이어오고 있는 상태라고 보여지네요. 네, 그래서 뭐 짧게 떨어지면 뭐 짧게 매수하고 나오는 정도로 아마 매매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내일 아침에 매매하는 것도 보여드리고 매매를 하게 되면 뭐 수익도 잘 날 수 있는 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